좀 어려운 게 한두 개 있나? 자, 이래. 1번은 안 어렵지, 맞죠? 유리하게 종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뭐 너희들 알고 있는 1번에서 명제, 언어의 의미, 논리적 분석,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메타유리학의 입장으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일단 나머지 기본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했지만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도에 따른 삶,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유교, 도가 하지 말고 끝까지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갑에서 보니까 도를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게 만든대. 소박한 도로 다스리는 게 복덕이래. 그래서 도가가 뭘 추구하니? 소박하고 순박한 삶, 그리고 무지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도가잖아. 그래서 갑은 도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걸 맹자의 불인인 지심에 따른 정치를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불인인 지심에 따른 정치를 왕도정치라고 부르지, 맞죠? 왕도정치라 부르는데, 자, 1번에서 얘들아 도가는 미추, 선악, 시비 등을 분별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도가에 따르면 그런 분별적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에 불과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1번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렇잖아, 무의의 다스림, 맞죠? 소국 가민에서 무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를 도모하려고 하지도 않고, 맞죠? 있는 그대로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3번은요 얘들아, 우리 맹자는 본성을 선하게 봤잖아, 맞죠?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으니까 도를 따른다라는 거는 본성을 따르는 거야. 이건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보기거든. 그래서 도가랑 맹자가 둘 다 도를 따르는 삶은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왔잖아. 선한 본성. 근데 본성을 극복이라는 말은 순자만 쓸 수 있거든. 근데 생윤에서 순자는 직업관이랑 예술가만 나와.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 순자가 안 나와,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본성을 극복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 맹자한테. 원래 좋았던 거니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도가에서는 현자를 뭐하라 그러니? 숭상하지 마라 그래. 현자를 숭상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경쟁이 사회 혼란을 초래하잖아. 알겠죠? 현명함을 숭상하지 마라. 근데 도가는 알겠죠? 근데 유교는 당연히 현명한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5번에서 현자를 숭상하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또 도가 입장에서 안 되는 거야. 우리 OX 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다시 도가랑 유교는 둘 다 도 또는 덕에 따른 삶, 맞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올해 소환해서 유교는 뭐 추구한다? 왕도 정치가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라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구평이든 수능이든 노자의 소복감이 노자의 글이랑 맹자가 나왔는데 이상적인 국가가 반드시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알겠죠? 도가 유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얘들아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칸트는 단지 의무에만 일치하면 도덕적 가치가 없어. 반드시 행위의 도덕성은 선의지로부터 또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만 해.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 또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칸트 입장이잖아. 그리고 밑에 거 을인 거 구분해야 되고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알겠죠? 양뿐만 아니라 질. 자, 그럼 미래 입장인데, 자 1번은 뭐냐? 너희가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많이 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제시문들이 많이 들어와. 예를 들어 칸트가 동정심에서 한 행위는 일단 도덕적 가치는 없어, 맞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니까 도덕적 가치는 없는데,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칭찬은 받을 수 있으나 도덕적 가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칭찬받는 건 사실 칸트한테서 도덕과 무관한 거잖아. 그래서 1번은 동정심에서 따르더라도 칭찬은 받을 수 있다. 자, 답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이니? 4번. 의사결정을 할 때 미안 3번 맞죠? 양과 달리 질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틀렸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질적인 우열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5번 워낙 많이 나왔어. 칸트랑 공리주의는 둘 다 보편적 도덕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맞죠? 근데 반대로 얘들아 이 파트에서 나오는 현대 서양 철학자 품성, 덕, 공동체를 강조하는 맥킨타이어는 보편적 도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알겠죠? 맥킨타이어는 도덕이라는 게 공동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덕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보편적인 도덕보다는 특수하고 상대적 윤리를 더 강조했던 사람이고.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렵긴 한데 얘들아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갑이 지금 너희가 신의 계약,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 맞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홉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의 계약.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일반인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 루소잖아. 맞죠? 그러면 기억은 봐봐. 입법 권은 주권자가 행하는 거. 자, 홉스한테서 주권자는 군주고 군주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권자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어. 루소 너무 중요해 얘들아. 루소는 주권자가 시민이야. 근데 입법권도 누구한테 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가져. 대신에 내가 루소는 집행권이라든가 사법권은 군주에게 이전된단 말이야. 알겠죠? 형벌 파트에서 많이 나와. 루소가 시민들이 집행권을 갖는 건 아니야. 주권자인 시민들이. 알겠죠? 근데 홉스는 주권자인 군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딱 홉스, 루소 구분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얘들아 알잖아. 홉스는 절대군주를 형성하고 그 절대군주의 강제력 아래에서 생명이라든가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거니까 절대군주와 자유, 맞죠? 양립 가능해. 그리고 얘들아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내가 다음에 더 이야기 많이 할게. 루소도 절대 권력이야. 루소도 절대 권력이야. 다만 절대 군주가 아니야. 왜냐면 루소도 일반의지라는 그 절대 권력 아래에서 절대 권력에 복종하면서, 즉 일반의지에 복종하면서 자유라든가 평등을 보장받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권력이라는 단어는 루소도 쓸 수 있고 홉스도 쓸 수 있어. 근데 다만 루소는 뭔 아니야. 절대 군주도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좀 너희가 생소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말아버려. 루소라는 사람이 이게 원전에서 나온 그냥 보기를 넣어놓은 건데, 루소라는 사람은 사회계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것, 이게 사회계약이야.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것.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모으는 게 계약이야. 알겠죠? 일단 모으는 게 계약이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뭘 만들어? 국가를 만들어. 대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만들어. 되니?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 중에서 집행권이라던가 아까 사법권은 군주에게 이전을 시켜. 군주에게 이전. 그래서 루소가 봤을 때는 사회계약과 권력을 이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달라.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 루소는. 다시,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거야. 알겠죠? 권력의 이전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의 문제. 정부를 수립하거나 권력을 이전하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게 루소야. 근데 설명에 나올 일이 좀 적긴 해. 일단. 그리고 리을은 너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일반의지는 항상 공익만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홉스도 국가는 뭘 추구해야 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돼. 사회계약도 누구나 다 국가는 공익을 추구해. 국가는.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스완에서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내가 꼬이스 할 건데, 홉스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2개거든. 아마 내가 필기한 거 있긴 할 거야. 사회계약은 이거와 이거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정념을 말해. 알겠죠? 그래서 이성과 정념이라는 게 사회계약을 성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 이거 올해 수완에서 홉스한테 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정념과 이성 이따가 다시 또 말할게요. 5번은 안 할게. 알겠죠? 쟁점 문제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 그리고 얘들아, 맞다. 홉스랑 루소의 또 차이. 홉스가 모든 권력 양도하니 루소가 모든 권력 양도니. 루소가 모든 권력 양도야. 홉스는 웬만한 건 다 양도하지만 적어도 생명권은 양도 안 함. 이게 홉스 입장이야. 루소는 생명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력을 다 양도해야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알겠죠? 오히려 전부 양도는 루소야. 전부 양도는. 응? 루소도 생명권. 그래서 우리가 형벌에서 했던 게 모든 생명권까지 양도하고 같이 보호하면서 생명 침해한 사람은 추가해야 한다. 자기가 내놓았던 권리에 의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생명권도 루소는 양도해. 자, 그다음에 6번은 얘들아.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잘 나오는 사람이잖아. 에피쿠로스 맞죠? 에피쿠로스랑 그다음에 플라톤이죠, 맞죠?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어쨌든 육체니 영혼이니 감각이니 전부 다 원자들의 결합이고 죽었다라는 거는 원자가 얘들아 죽었다라는 거는 원자가 해체되는 거니 원자가 소멸되는 거니 해체야 해체. 원자는 해체되고 그로 인해서 육체나 감각이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는 육체나 감각이지 원자가 아니야. 원자는 흩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육체가 소멸되는 거야. 감각이 소멸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절대로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내세라는 거 없다 했잖아. 그래서 내세를 열망하지도 말고 그냥 현재 삶에서 즐겁게 살아라. 쾌락주의자의 입장이었어.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쾌락. 맞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영혼 불멸이죠. 육체는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불멸한다 라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1번에서 당연하죠. 왜냐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고 선과 악이라는 거는 쾌락과 고통이거든. 근데 죽었다라는 거는 쾌락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야. 감각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야. 그리고 내가 아까 육체나 영혼은 전부 다 뭐다? 원자야, 원자. 에피쿠로스한테서는 다 물질적 원자들에 비롯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서 물질적 원자는 육체, 비물질 아니야. 영혼도 물질적 원자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얘들아 에피쿠로스와 달리 죽음을 뭐한다? 오히려 열망하고 연습하죠. 특히 철학자들한테는 이데아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 맞죠? 사후세계 이데아. 그리고 4번은 얘들아 플라톤에게서 그 이데아라는 것도 오로지 뭐로만 얻을 수 있니? 영혼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만. 이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4번에서 방해가 되지. 육체적 감각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거잖아. 영혼이라는 게 육체에 가둬진 상태에서 감각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은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9번도 얘들아 많이 했던 건데 갑은 칸트거든. 맞죠? 자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싱어 입장이고 병은 동식물을 파괴하거나 해치지 않을 의무라는 거.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얘들아. 자연관리에서 테일러 다 막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지금 자연 존중에 대한 태도, 자연 존중의 의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자연 존중 의무 중에서 불침해, 악행 금지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불침해, 악행 금지. 근데 내가 테일러가 말하는 의무는 다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 조건적 의무야. 해를 가하면 안 되지만 해를 가할 수 있고 간섭하면 안 되지만 간섭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거 하지 말아는 아니다. 해를 가할 수 있다 라는 조건적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너희가 기출을 많이 풀었으면 바로 지워야 돼. 칸트 입장에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가진다. 맞죠?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가지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모든 동물이잖아. 얘들아 내가 정확하게 하면 싱어도 모든 동물은 아니라 뭐다? 쾌고를 가지는 동물이야. 오히려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테일러가 동의해야 돼. 테일러가. 디귿. 자,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야. 얘들아 칸트는 동물, 식물,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대한 의무는 없잖아. 알겠죠? 그러면 대한 의무라는 거는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을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싱어도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할 수 있고요. 칸트야 당연히 차별로서 정당화 될 수 있고 테일러 같은 사람들도 인간 동물은 차이가 존재하잖아. 알겠죠?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거. 그래서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의 갑은 좀 치사하긴 한데 일단 새로운 윤리학이라는 표현에서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명령 맞죠? 되겠니 얘들아?
요나스의 생태학적 적어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봐봐. 요나스가 제가 공포의 발견소를 강조했잖아. 맞지? 근데 공포의 발견소리 마지막 수단이다. 공포의 발견소리 최고다 이게 아니야. 우리는 공포의 발견소를 시작으로 삼아 이거야. 알겠죠? 공포의 발견소를 시작으로 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거고 아니니까 책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제시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몇 번 기출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디귿 이거 기억나죠? 내가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야기하면서 하이데거는 야 기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주게 한다. 옛날에는 막 자연을 공존, 조화 근데 오늘날은 기술이 막 자연을 닥달, 착취 그래서 인간이 어느 순간 자연을 막 수단으로만 보게 되고 근데 그런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같은 인간마저도 수단으로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이데거 입장이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야스퍼스로 떠올려야 돼. 야스퍼스는 갱수단 맞죠?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니까 그 수단에 대해서 가치 판단 필요 없음.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해줘야 되고 근데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든 누구나 다 활용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잖아. 활용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얘들아 너희가 직업관 하면 동양에서 직업관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순자. 그래서 성왕이 제정한 예 아니면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민된다. 아니면 순자식 분업의 표현이 도에 정통한 사람과 사물에 정통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순자를 기억해야 되고 맹자. 항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치의 시작이야. 목적이라고 하면 안 돼. 맞죠? 그리고 나아가서 항심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군자나 성비들은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직업관에서 얘들아 분업 관련된 표현들을 기억해야 돼. 맹자는 노심자, 노력자 순자는 아까 도의 정통과 사물의 정통 대인, 소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대인이라고 해서 군자라고 해서 모든 일에 다 정통한 것은 아니다.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맞죠? 농사뿐만 아니라 막 장사까지 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유교적 직업관 한번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순자는 다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니까 얘를 통해서 본성을 뭐 할 수 있니?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 아까 기억해야 되겠죠? 욕구를 충족, 욕구를 제한 둘 다 가능해. 둘 다. 그 다음에 3번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올해 6표에 나왔던 표현이라고 했잖아. 왜? 내가 유교는 옳음과 이익 중에서 뭘 더 우선해야 돼? 옳음을 더 우선해야 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익 추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옳음을 더 우선하되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가능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6평에 나왔던 표현이고 그 다음에 5번 누구나 다 선한 모성을 가져. 맹자는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얘들아 순자도 누구나 다 악하게 태어나. 다만 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한 사람이야. 교화한 사람. 그래서 맹자도 누구나 다 선하게 태어나고 순자도 누구나 다 악하게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은 동일합니다. 맹자 입장에서와 순자 입장에서 각각.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일반적인 공리주의 그룹 벤담 맞죠? 그 다음에 을은 사형을 반대하는 막 전쟁행위라고 이야기하니까 베카리아. 그 다음에 병은 루소 맞죠? 내가 루소한테서 살인자는 더 이상 뭐 아니다? 시민이 아니다. 적으로서 죽는다. 근데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사형도 되고 모두 가능하다? 완전 추방형도 가능하다. 그런 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갓 빼고 을과 병은 둘 다 무슨 논? 사회계약론 맞죠? 사회계약론자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루소 하면 일반 의지의 실현 베카리아 일반 의사의 실현에 따라서 베카리아는 생명권은 양도 안 했음 루소는 생명권까지도 양도했음 이거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고 자 근데 1번에서 얘들아 또 봐봐 공리주의 특 고통 그 자체는 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 예방에 기여하더라도 형벌 그 자체는 악이라고 해야 되잖아 맞죠?
형벌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형벌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칸트만. 알겠죠? 형벌 그 자체는 선이다.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칸트.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 예방하는 것보다 처벌 아니야. 공리주의는 예방이 목적이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 공리주의가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면 그 예방의 대상은 두 명이야. 두 집단이야. 하나는 뭐? 범죄자. 하나는 일반인. 그래서 범죄자, 일반인 모두 다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야. 통제의 대상. 알겠죠?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 3번은 얘들아 또 똑같아. 봐. 내가 아까 루소 이야기했잖아.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고. 근데 형벌권이나 집행권이 주권자인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군주 또는 정부에게 위임된다고 했으니까 형벌권은 입법자에게 속한다라는 표현을 루소가 못 쓰는 거지. 알겠죠? 루소가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 둘 다 뭐야? 갑은 사회계 한건 아니야. 알겠지? 벤담은 사회계 한건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자 공익을 위한 수단은 한 명 빼고 다 가능해. 누구 빼고 다 가능하다? 칸트 빼고 다 가능해. 알겠죠? 형벌이 공익을 공공선을 위한 수단은 칸트 빼고 다 가능해. 칸트가 공익을 위한 수단 돼버리면 범죄자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돼버리는 거잖아. 알겠죠? 나머지 다 가능해.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은 얘들아 자 13번은 우리가 봐봐 시민불국 조금을 또 하겠지만 싱어든 놀스든요 이 문제는 지금 싱어거든. 알겠죠? 싱어야 이 문제는. 왜냐면 밑에서 한 4번째 5번째부터 싱어의 표현들이 막 나와. 근데 싱어든 놀스든 다 처벌을 감수하잖아. 그러면 처벌을 감수하는 걸 둘 다 뭐라 표현하면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법을 어기지만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알겠죠?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싱어 놀스 둘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은 해.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 한계가 있는 거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고 놀스 입장에서도 다수의 의견이라도 심각한 부정의가 초래될 수 있고 알겠죠? 한계점이 있으니까 시민불복종으로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을선지는 얘들아 싱어는 어디에 근거해야 돼?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하는 거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건 놀스 입장이고 그 다음에 14번은 얘들아 놀스랑 놀스랑 노직 입장인데 기억이 작년 수능에 나왔던 성질을 좀 바꾼 거네. 왜냐면 놀스가 가상공간에서 개인들이 상호 무관심하지만 정의감을 가진 개인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정의감. 근데 정의감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단 합의가 되면 따르고자 한다. 그게 정의감이야.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서로 간에 뭐가 있다? 신뢰가 있어. 신뢰. 알겠죠? 그게 정의감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에서도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맞는 말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그냥 좀 애매한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니은 선지가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 어쨌든 차등의 원칙은 누구나 다 수락할 수 있는가? 네. 왜냐면 최소 소외자에게 이렇게 생각해. 자, 차등의 원칙은 최소 소외자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최소 소외자에게 이익이 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했어? 이익이 될 수 있다 했잖아.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수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노직이 도덕적 공가에 의한 분배, 지능지수에 의한 분배 다 정형적이거든. 정형적인데 얘들아 도덕적 공가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서 부여하는 거니까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는 역사적인 거야. 근데 지능지수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뭘 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비역사적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둘 다 정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둘 다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배의 기준이 능력에 따라 분배가 돼버리면 노직 입장에서 이거 정형적인 거야. 애니? 자유로운 분배잖아.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까 수업 때만 얘기했잖아. 내가 100억이 있는데 내 1살짜리한테 이전했어. 근데 능력에 따른 분배가 돼버리면 내 딸은 능력이 없잖아. 재분배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정형적인 분배죠. 정형적인 거.
15번. 얘들아 갑은 노직, 을은 놀스, 병은 싱어죠. 알겠죠? 근데 노직이 얘들아 딱 하나만 기억하랬잖아. 모든 원조가 소유권 침해는 아니라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원조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개인 선택은. 그리고 2번도 워낙 기출이 많이 나오거든. 싱어 놀스 둘 다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 자체는. 알겠죠?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은 딱 싱어만 말할 수 있어. 딱 싱어만. 그 다음에 4번은요. 기억하면 좋아. 이 4번이 올해 소환에서 나와 있는데 싱어는 국가도 개인도 누구나 다 원조의 의무가 있거든. 적당한 소득이 있으면. 근데 싱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도 당연히 의무지만 정부 주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정부 주도의 원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원조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싱어가 너무 동의를 해야 돼. 너무 동의를. 알겠죠? 그리고 5번은 기출을 너희 풀어보면 많이 나왔어요. 왜 내가 싱어가 원조가 의무지만 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 했잖아. 원조 주체가 너무 과도한 희생이 된다던가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된다던가 맞죠? 아니면 원조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막 정치적 불안정한 지역이라면 의무가 중단됐다 했으니까 항상 싱어는 원조가 의무지만 가원 명령이고 조건적 명령인 거야. 알겠죠? 의무지만 조건적이야. 자,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17번에 얘들아 알겠죠? 니은에 보면 국가는 도덕적 인격체 맞고요. 당연히 합병되면 안 돼. 그래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서 평화연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평화연맹이 국가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협력이야, 협력. 연방체제로서의 협력을 말하는 거지. 알겠죠? 네, 그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잖아. 맞지? 무난무난하니까 일단은 요 정도 해서 얘들아 이게 어쨌든 기본 전제가 우리가 개념을 방학 때 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사실 한 바퀴만 개념 돌리고 나서 3점짜리 흔히 말하는 사상가를 다 맞추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로 완벽하게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이제는 이따 말했듯이 이번 구평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40점대 딱 초만 돼도 평타는 친 거야 그냥. 중요한 거는 그거야. 너희가 구평을 풀 때 사상가를 알고 푸냐 안 푸냐야. 그냥 감으로 풀면 안 된다고. 알고 풀어야 돼. 알고 그 정도까지만 되면 되고 알겠죠? 그 정도까지 하려면 그래도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 반복적으로. 그럼 눈에 익혀져. 그리고 나서 구평 이후에 틀리는 보기들 좀 중요한 선지들은 따로 기록해 나가면 돼. 그때부터는 기록. 예를 들어서 구평에 내가 선지 노트 이런 것도 알려줄 테니까 일단 구평 때까지는 문제 유형에 최대한 익숙해지시고 알겠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어쨌든 복습할 때는 계속 개념 계속 보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 얘들아 우리 이거 좀 이어서 하자. 소환 변형 가지선다. 저번에 했던 것들. 그리고 줄 게 있어. 이거를 봐도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이걸로 한번 정리 또 해보면 엄청 도움이 될 거거든. 이건 뭐냐면 10년치 평가원 교육청 제시문이랑 좀 중요한 보기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 지금 내가 다른 정규 수업반에 이걸로 수업하고 있거든. 근데 일단 전체는 다 아니고 여기서 좀 중요한 3점짜리들만 다 넣어놨어. 다시 3점짜리들만. 독해용 빼고 알겠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어디 영역인지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다. 동양윤리인지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 요 페이지가 동양윤리인지 뭐 삼가죽음인지 그런 거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평전에 한번 해봐봐. 이거 한번 하면 되게 또 도움 될 거거든. 알겠죠? 도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평소에 말했지만 수능에서 새로 나오는 선지는 없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선지는 절대 안 되거든. 근데 그 선지들은 다 어디 나오냐면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그런 제시문에서 다 나와. 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타 교육청에 너희가 막 시간 지나가는 교육청 제시문들 이런 데서 보기들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요거 한번
구평점까지 한번 최대한 돌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답을 내일까지 내가 개인 문자로 다 보내줄게. 알겠죠? 이거에 대한 답은 다 보내줄게.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 좀 자기가 약한 부분만 골라서 하든.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해보면 좋아.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요거. 그리고 이제 우리 수완변형 다지선다 합시다. 수완변형 다지선다를 하자. 근데 우리 그때 내가 아까 동량윤리 한 개 넘어갔잖아. 해오라고. 기억 안 나지? 했어. 그래서 5페이지에 3번. 5페이지에 3번. 그래서 내가 1, 2번까지 하고 3번은 좀 해오라고 했었거든. 네, 3번 빨리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끊어도 할게. 3번까지만 하고. 자, 3번 봐, 얘들아. 자, 대인과 소인의 차이. 그리고 내가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었죠. 맹자가 되게 잘 나온다고. 5페이지 밑에 그 5페이지. 맹자가 왜 의는 뭐 마음. 미안. 이는 마음. 의가 나아가야 할 길. 맞죠? 그래서 어짐에 거처하고 의로움을 따라라. 그럼 뭘 가질 수 있니?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대인 대장부라고 부르니까 답은 맹자고. 그 다음에 얘가 색수상행식 나오자마자 불교죠.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의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오온은 영원하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맞죠? 그래서 나의 삶도 무상하다라는 게 불교의 입장이었고요. 아니. 서현아 그거 말고 혹시 이거 저번 주에 준 거. 못 받았다고? 잠시만. 요거 5페이지. 자, 그 다음에 병, 얘들아. 도는 뭔가를 하지 않지만 다 이룬대. 그래서 도에 따르게 되면 저절로 된대. 도가죠? 자, 그래서 빨리 얘들아. 다 안 했을 거니까 1번부터 14번 빨리 해봐봐. 2분만 해. 맹자, 불교, 도가. 그래서 얘들아 같이 해보자. 자, 1번 얘들아. 맹자는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타고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인은 그 선한 본성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사람이야. 근데 소인들은 육체 또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야. 알겠죠? 육체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인의의 지혜 실천 정도는 결국 타고난 재질의 발휘 정도에 따르는 거지. 그걸 발휘했냐 안 했냐에 따르는 거잖아. 그래서 발휘와 무관하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1번 X. 자, 2번은 죽음관이랑도 관련돼 있어 얘들아. 유교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 해야 되잖아.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살신성인. 맞죠? 그래서 2번 O. 자, 3번은 얘들아 물론 불교 입장에서 선업을 쌓는 게 필요하긴 해. 근데 얘들아 선업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해탈되는 거 절대 아니야. 여전히 업을 쌓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해탈되는 거 아닌 거니까 3번. 그리고 애초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 3번은 X. 자, 4번. 절대 불교에서 무명은 추구하면 안 돼. 무명은 삼독 중에 하나고 깨닫지 못한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무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됐죠? 그다음에 얘들아 불교에서 이 5번이 올해 수안에 나온 표현이긴 한데 불교가 어쨌든 연기를 바르게 통찰하게 되면, 즉 연기를 깨닫게 되면 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니?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생의 반복 또는 윤회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윤회되는 거고, 맞죠? 깨닫게 되면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불교에서는 얘들아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조차 다 뭐가 존재한다? 무수하게 많은 원인들이 존재하는 거야. 무수하게 많은 원인들이. 알겠죠? 고통에도 무수하게 많은 원인들이 존재해. 그다음에 7번은 그냥 제시문으로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도가가 봐봐. 자연스러운 도, 소박하고 순박한 덕을 이뤄. 뭐가 등장하니? 인의가 막 등장하게 되고 그런 인의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덕을 잃어 사람들이 인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그게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표현되는 걸 좀 기억하러 넣어놓은 보기야. 제시문으로 많이 나와요. 제시문으로. 자 8번 도가에서 도는 얘들아 만물의 운행 원리가 맞거든. 근데 얘들아 또 물어볼게. 도는 만물의 운행 원리이고 만물의 어머니지만 만물을 주재한다고 하면 돼야 돼. 주재하진 않아. 알겠죠? 도가에서 도가 만물을 주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도에 따라야지 소박한 삶이 가능해지죠. 맞는 말이고요. 자 9번 지식을 버리고서 인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맞는 말이지. 오. 자 10번은 얘들아 이거는 드디어 봐. 도가도 하늘을 본받는 거 당연해. 왜냐면 하늘이 자연을 따르거든. 그래서 하늘과 같이 자연을 따라라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다만 하늘이 막 유교처럼 인간에게 어떤 본성을 막 부여하고 명령 내리고 그런 존재는 아닌 거야. 근데 도가도 하늘을 본받아. 자 그럼 다 해보자. 하늘을 본받고 타고난 소박한 본성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얘를 뭐 하는 사람이니?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잖아. 알겠죠? 소박하고 순박한 본성에 따르는 사람들은 얘를 추구하지 않아. 알겠죠? 오히려 얘를 버리는 사람들이니까 10번은 X. 자 11번 아까 뭐가 틀렸다고? 주제가 아니라고. 도가에서 도는 만물을 주제하려고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하는 도의 X. 자 불교든 도가든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합니다. 맞죠? 도가에서도 도에 따라서 변화하고요. 불교도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변화하잖아. 알겠지?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에 따르면 안 되겠죠? 맞죠? 선입견, 편견.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유교도 당연히 뭐 하면 안 돼? 탐욕을 가지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마음의 수양에 대해서는 세 명 전부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맞는 말이고. 되겠니? 네, 여기까지가 동양이고 우리 그때 어디까지 했었니? 아마 분배적 정리 시작해야 되나? 12쪽까지 했어? 그냥 분배정이 딱 하나 있네. 오케이. 그럼 오늘 할 게 진짜 중요한 것도 많네. 분배정이랑 뭐 교정적 정이랑 그거. 그럼 조금만 끊었다가 얘들아 이어서 합시다. 조금 끊었다가. 서연아 이거 강의 있으니까 좀 봐야 돼 알겠지? 나 앞부분 했었어. 저번 주에.